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아이러운 날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뮤터링 충전을 가는 김을 파워 조용한 주행 속삭임이 들린 그 순간 조신은 지금 길 위로 나가는 발걸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테슬라 신형 모델 Y 주니퍼의 주행거리 인증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테슬라 모델 Y가 또 한 번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았으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내일 신형 모델 Y 주니퍼 인증 소식 및 출시 일정 먼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전에 테슬라 모델 Y RW들이 처음 선보였을 때 주행거리 인증을 받자마자 딱 2달 만에 판매를 시작했던 그 반짝반짝한 순간들을요. 그때 그 설렘 그 긴장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인증을 받은 신형 모델 Y 주니퍼 역시 인증을 완료했다고 하니 이제 곧 출시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팍팍 밀려옵니다. 2달이면 4월 전에 나온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저 역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테슬라의 기술력과 시장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스펙 그 놀라운 변화들. 자, 그럼 이제 신형 모델 Y 주니퍼의 스펙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RWD 모델의 출력이 무려 15마력이나 올랐습니다. 15마력? 전기를 엄청 쏟아붓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출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는 12km나 더 늘어났다고 하니 이 얼마나 상품성이 뛰어난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모델에는 몇 가지 혁신적인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새롭게 달려서 안전성과 주행 보조 기능이 강화되었고 승차감 역시 이전 모델보다 크게 개선되어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달린 모니터 덕분에 승객들은 게임을 즐기거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엔터테인먼트가 풍성해졌습니다. 여기에 향상된 음향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차량 내부의 분위기가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하드웨어 42 탑재되었다는 점인데요. 이 고성능 컴퓨터 덕분에 자율주행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 기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간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테슬라 기술 발전의 스피드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2 가지 모델 RWD와 롱 레인지의 만남. 이번 인증을 받은 신형 모델 Y 주니퍼는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모델 Y 후륜 구동화 WD 모델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은 적지만 효율적인 주행과 경쾌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저렴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롱 레인지 모델 전면과 후면에 모터를 각각 하나씩 장착하여 사륜 구동 AWD 되며 배터리도 더 많이 실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 모두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 캔시스를 통해 인증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캔시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세 인증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RWD 모델 그 매력과 성능의 비밀자, 이제 RWD 모델부터 깊이 파헤쳐 볼까요? 기본적으로 RWD 후륜 구동 모델은 차량의 뒷부분에만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부 분들께서는 후륜 구동 자동차 겨울철에 운행하기 힘들지 않을까? 눈길에서 핑핑 돌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테슬라의 경우 그 우려를 확실히 날려버립니다. 테슬라만의 정밀한 가속 제어 시스템 덕분에 모터 토크가 초반에 너무 강해 차가 미끄러지는 일이 거의 없고 유턴이나 눈길 주행 시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전기차 중에서는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미끄러짐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테슬라는 그런 문제를 철저히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후륜 구동이라고 해서 불편함을 느낄 리 없다는 평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주행거리 인증, 기본 모델에서 무려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350km 정도였던 주행거리와 비교하면 와, 400km라니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앞에 계신 PD님도 나는 350km였는데 이제는 400km라니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더군요. 더불어 경쟁 모델과의 비교도 흥미로운데요. 기아 EV3 스탠다드는 347km, 아이오닉 5 스탠다드는 368km, 아이오닉 6 스탠다드는 373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스탠다드 모델 중에서는 신형 테슬라 모델 Y RWD가 주행거리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와 모터 기술의 혁신 출력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행거리가 늘었으면 출력이 줄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모델은 그 걱정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후륜 모터 한 대로 무려 347마력을 낼 수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비교를 위해 아이오닉 5의 경우 후륜 모터가 218마력이고 듀얼 모터를 합치면 325마력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한 대의 모터가 아이오닉 5 듀얼 모터보다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테슬라의 퍼포먼스 모터는 후륜 모터 기준으로 412마력까지 올린다고 하니 이 기본 모델에 347마력을 탑재한 것만으로도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듀얼 모터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이 정도의 출력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3D7 모터 대신 이번에는 4D3 모터가 후륜에 장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터 교체를 통해 출력이 더욱 높아지고 주행거리 역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모터 기술의 발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데 테슬라가 다시 한번 그 우위를 입증한 셈입니다. 배터리 기술과 LFP 배터리 논란 다음으로는 배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존 모델에서는 60kW
LFP 배터리가 탑재되었었는데 이번 신형 모델 Y 주니퍼에서는 62kW 배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용량은 살짝 늘었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테슬라가 이번에 이 배터리를 어떻게 최적화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LFP 배터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으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LFP 배터리는 중공산 배터리다 하자마자 폭발할 수 있다. 겨울철 주행거리가 극도로 떨어진다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의 경우 400km 주행 인증이 나왔다는 점에서 보듯이 LFP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동절기 주행거리를 별도로 측정합니다. 이번 인증에서는 동절기 주행거리가 302km로 나왔는데요. 이 수치가 다소 아슬아슬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 제도상 주행거리가 km 이상인 차는 동절기 주행거리가 70% 이상, 내년에는 75%까지 달성되어야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해보면 302km는 400km의 약 75.5%에 해당하는 수치로 올해는 문제없이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테슬라가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도 일종의 칼과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7. 롱레인지 모델 그리고 주행거리 혁신. 이제 롱레인지 모델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롱레인지 모델은 이름 그대로 주행거리가 무려 50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한 숫자였는데 현대기아의 경쟁 모델들도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EV6는 84kW 배터리를 탑재해 505km 주행이 가능하고 아이오닉 3 역시 같은 84kW 배터리로 500km를 넘깁니다. 심지어 아이오닉 9은 110kW로 무려 532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위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는 배터리 용량을 과감하게 늘리지 않고도 차량의 무게를 줄여 주행거리를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RWD 모델의 경우 무게가 약 1920kg이고 롱레인지 모델은 약 1990kg로 경쟁 모델보다 약 100kg 가볍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500km라는 건 기존 대비 32km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배터리를 쓰는 모델 3 하이랜드와 비교해도 12km 정도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 이건 단순히 배터리 용량만이 아니라 차량의 전체적인 효율성, 즉 공기 저항계수, 무게, 모터 효율 등이 모두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CD 값은 기존 0.23에서 0.01을 더 줄여 0.2가 되었는데요. 이 수치는 SUV 치고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참고로 경쟁 모델들을 보자면 아이오닉 9은 0.259, 아이오닉 5는 0.28, 아이오닉 6는 0.21, 그리고 모델 3는 0.219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비교를 보면 신형 모델 Y의 공기 역학적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터 구성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전륜에는 3D3 모터를, 후륜에는 이전과 유사해 보이는 37 모터를 탑재했는데 같은 모델 3에 쓰이는 3D7 모터와 비교했을 때 출력은 무려 16마력이나 높다고 합니다. 공간이 더 넉넉해지면서 냉각 효율도 개선되었는지 전체적인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무게는 더 무겁지만 출력은 더욱 높아져서 마력당 무게 비율을 따져보면 모델 Y는 약 3.85, 모델 3는 약 3.66로 큰 차이는 없으면서도 뛰어난 주행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옵션과 가격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옵션과 가격 문제인데요. 가속력 팩이 들어있고 실내는 고급스러운 스웨이드로 마감되었으며 컬러는 유료 컬러가 적용되고 휠도 무료로 제공되는 등 옵션 가격이 약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기존 모델 Y롱 레인지가 6099만원이었다면 이번 론치 시리즈는 약 1200만원 정도 더 비싼 셈이죠. 옵션 가격에 대해 말이 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한정판이라는 점과 다양한 옵션이 붙은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이 나왔을 때 가격은 당연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시장을 보면 RWD 모델의 론치 시리즈 가격이 26만 3,500위안 정도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한화로 약 5,200만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구형 RWD와 비교하면 약 272만원 정도 오른 셈인데요. 다만 이 역시 옵션이 붙은 한정판 가격이므로 옵션 가격을 약 200만원 정도 빼면 일반 모델 가격은 대략 5,10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론을 살펴보면 5,699만원이면 대박일 것 같다는 의견도 있지만 솔직히 5,699만원 누가 사겠어?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5천만원 남짓에 판매된다면 우리나라에선 5,299만원으로 가격이 동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차량 가격이 5,3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절반만 지급되기 때문에 5,299만원 이하로 유지된다면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환율과 글로벌 시장 상황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의 딜레마, 여기서 잠깐 글로벌 경제 상황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테슬라 내부 소식에 따르면 누군가가 제게 정보를 전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최근 환율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달러가 1,2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4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위안도 200원대를 넘나들고 있고 유로는 1,500원 이상, 심지어 한때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엔화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 변동은 수입차 가격에 직결되는데 특히 중국에서 들여오는 테슬라의 가격이 기존처럼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구경 갔더니 알고 보니 우리 집이었어요. 같은 에피소드를 떠올리며 웃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풍자하는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테슬라는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운 충격을 선사해왔고 이번에도 5,299
299만 원이라는 가격과 함께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배송 일정과 계약금 논란 그리고 소비자들의 초조함 이제 마지막으로 배송 일정과 계약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론치 시리즈에 한해 2월까지 계약을 받고 3월부터 배송을 시작하며 일반 모델 계약도 3월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배송 일정에 관한 언급조차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50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중국에서는 계약금이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상상이 가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계약한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지 최소 10,000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계약금만 모아도 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오갈 텐데요. 최근 트리어스 배송이 일주일 정도 늦어지면서 스타벅스 쿠폰과 함께 사과 문자 전화까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아직 배송 일정에 대해 명확한 기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 500만 원은 언제쯤 돌려받거나 내 차량은 언제쯤 도착하나 하는 소비자들의 초조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럼과 커뮤니티에서는 500만 원 이상 할인해준다며 그럼 바로 사겠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홈페이지의 인벤토리 메뉴를 살펴보면 재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재고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시장을 패스티브 그로잉 마켓이라고 칭했던 만큼 한국 소비자들의 기대는 높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언론 및 마무리자 이렇게 오늘은 테슬라 신형 모델 Y 주니퍼에 관한 모든 소식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주행거리 인증이 완료되어 400km 스탠다드와 500km롱 레인지를 자랑하며 출력은 RWD 모델이 15마력, 퍼포먼스 모터는 412마력까지 올리며 모터 기술은 3D7에서 4D3로 업그레이드되어 효율성과 출력 주행거리를 동시에 개선. 배터리는 60kW, LFP에서 62kW로 소폭 증대되어 겨울철 주행거리 인증은 302km로 보조금 기준을 겨우 충족. 디자인 및 공기 역학적 개선으로 CD 값이 0.23에서 0.22로 낮아져 주행거리와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옵션이 풍성한 론치 시리즈는 기존 모델보다 가격이 상승했으나 일반 모델 출시 시 가격은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환율 문제와 계약금 문제, 배송 지연 등의 이슈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테슬라의 기술력과 시장 전략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론치 시리즈를 예약해 놓은 상태라 하루빨리 신형 모델 Y가 우리 곁에 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기대감을 공유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슬라 관련 소식과 최신 전기차 트렌드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제발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에 부응해서 빨리 신모델을 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500만 원 두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대와 열정이 모여서 언젠가 이 혁신적인 전기차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을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자세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정말 많은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 엔딩 멘트. 테슬라 신형 모델 Y 주니퍼 기술력의 결정체와 소비자의 기대가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